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자, 1번 밑줄집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2024부 국사라는 것은 국사는 545년 그지? 거칠부가 국사 누구냐? 진흥. 암기공식 뭐라 그랬어요? 사나이 흥이 났어. 거국적으로 단 한 번 창가를 확 불러비리 왜 황룡사 풍경도 좋다 이가 뭐 이게 진짜 그렇지? 암기공식. 거칠부 국사 딱 넣었어. 정전을 지급하였다. 성덕왕 중대신라죠. 국학을 설치하였다. 성덕왕의 아버지 신문왕. 첨성대를 건립하였다. 선덕여왕. 북한산 순수비. 이 북한산 순수비 건립 연대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수험 서적에도 그렇고 보통 555년. 그런데 이제 최근에 562년설, 뭐 568년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555년에 건립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이 다수 쪽으로 좀 쓸려가는데 그런 연대 따위는 필요가 없다. 왜냐? 북한산 순수비는 뭐와 관련이 되느냐? 나제동맹을 깨버리고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신라가 장악하였다. 그걸 알려주는 게 북한산 순수비다. 이게 더 중요하지. 정답은 진흥왕 4번. 그 다음에 만약에 진흥왕하고 선덕여왕을 쳐 두 사람의 연결고리. 선덕여왕은 진흥왕의 손녀죠. 증손녀죠. 증손녀. 왜냐하면 선덕여왕 아버지가 진평왕이잖아요. 진평왕이 진흥왕의 큰아들 동윤태자 아들이니까 선덕여왕은 증손녀잖아. 증조할아버지하고 증손녀인 선덕여왕이 연결고리가 있는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문화재가 무엇이냐? 그럼 뭐가 돼? 황룡사. 황룡사는 진흥왕 때 세워지고 거기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그죠? 그래서 1번은 정답 4번. 자, 2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아니, 이것도 진짜 무슨 송나라 국교를 맺었다는 둥, 불교 무슨 귀법사 건립한 다음에 규녀 스님이 규녀전에 보현 10종 원한가 뭐 이런 얘기를 주는 게 아니라 광덕, 춘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죠? 그러면 광풍, 미친바라, 누구? 황종. 그냥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한다. 광종은 칭제 건원입니다.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다. 그걸 칭제 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종 때 고려는 황제국 체제, 물론 내부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외왕. 바깥쪽으로 이제 왕국을 표방하되 내부적으로는 내체, 황제국 체제를 갖거든. 외왕 되지. 자, 그럼 광종이니까 노비한 거 뭐, 이거 진짜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자, 어떤 전시과냐고 문제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최초로 시행하였다 그러면 광종의 아드님이 경종이 돼야 되고, 개경의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성종. 성종과 관련해가지고 재작년인가 기출문제에서 되게 어려웠던, 작년 기출문제였나 보다. 되게 어려웠던 문제. 환구단을 줘요. 환구단을 줘놓고 그 환구단 제사가 최초로 시작된 게 누구 때냐? 고려 성종 때. 그죠? 그 정도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러지 않는다 이거.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성종.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종 때 중앙 개경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12목에 최초로 향교가 설치되고 나중에 고려 중기 인종 때 50개 주 단위로까지 확장이 되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광종 그러면 노비안건법. 광종 그러면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 이제 규녀, 해거, 그 다음에 이제 재관, 의통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사색공복. 그 사색공복을 제정하면서 광덕은 처음 즉위하실 때 광덕이라는 연호 쓰셨다가 나중에 이제 준풍으로 바꿔요. 950년에 광덕 쓰시고 960년에 준풍을 쓰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족들 쌀이 다 숙청 들어간다. 그치? 자, 3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 논설을 썼다.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 논설이다. 양기탁인가? 근데 두 번째 지금 뭐를 줬어요? 유교구실론 줬네. 유교구실론. 그럼 누구야? 박헌식 선생. 그죠? 자, 박헌식. 민족의 정신으로 혼을 강조. 그지? 자, 유형에 해당하는 건 망해도 상관없지만 내용에 해당하는 정신이 망하지 않으면
망한 것이 아니다. 자, 이분이 저술한 그 책 2권, 한국 통사. 여기서 말하는 통사의 통자는 앞을 통자를 했어요. 역사를 통으로, 편전체 통으로 편찬하는 통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역사, 즉, 국권 피탈 과정이야. 그걸 이제 누구부터? 고종치기부터 서술을 해서,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 한국 통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최근년의 역사죠.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로 쓰는 독립운동의 역사. 한국 통사가 1915년에 중국에서 저술하시고, 독립운동 지혈사는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사료 편찬소 이제 담당하실 때부터 1920년. 여기는 백오인 사건 다음부터, 그러니까 1910년대죠. 10년대를 3.1운동기까지, 바로 이제 다음 해인 3.1운동이 1919년, 바로 다음에 1920년에 편찬이 됐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박은식 선생을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암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박은식 선생. 근데 요거 말고, 예를 들어 왕양명실기라든가. 왜? 이분이 양명학자가. 왕양명실기. 그 다음에 발의 태조 건국지. 발의 태조는 누굴 말합니까? 대조영. 발의 태조 건국지. 그 다음에 연, 개소문천. 그 다음 안중근천.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출제를 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여기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위해 1931년 한인애국단 김구.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 통사 정답. 일본의 침략상 그냥 국권 피탈 과정이니까. 실증사학 입장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 1934년에 진단학회 만들어지죠. 자, 세 사람 꼭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이윤재, 이병도, 손진태. 자, 그러면 이윤재는 조선어학회. 이병도는 나중에 이제 친일로 전향하는 거고, 조선사 편수에 합류하니까, 손진태는 민속학을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그 조선 민족사, 그러니까, 이제 국사 개요라는 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족사 개론. 이제 이런 책들을 쓴 게 손진태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단학회 하면 박은식 선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냐? 박은식 선생은 언제 돌아가시냐? 1925년 2차 기원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1925년에 2차 기원 직후에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단학회가 창설되는 1934년 무렵에는 이미 안 계신 분이다. 그치? 자, 그래서 3번 상관없고, 그 다음에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사는, 이건 이제 신채요. 늘상 박은식 선생 출제할 때 이제 끼워서 출제하는 신채요. 그죠? 그럼 신채호 선생이 썼다. 뭐뭐 있냐? 독사실론,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신채호 선생이지. 근데 여기도 난이도를 조금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계몽사학인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성웅이순신전, 뭐 이런 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요것도 지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연달아 지금 3문제를 딱 출제했기 때문에, 앞에 3문제가 너무 쉬운데? 그러면 이제 다음번 4번째, 4번 문제랑 5번 문제쯤에 어려운 게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4번 문제는 어렵겠지? 딱 봐. 가단체로 오른 거. 야, 이건 진짜. 니네 기초반 수업하는 사람들도 기초반, 지난주엔가 근호위 할 때 이거 내가 불러줬잖아.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그죠? 그 다음에 여성 문제.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의회. 여기에다가 또 친절하게 27년 5월이라고 지금 근의회 그 창립 시기까지 줬어요. 신간회가 27년 2월. 바로 그 직후에 근의 27년 5월. 여성단체에서 그 민족 유일당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 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라는 표현이 추지문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기초반에도 수업을 따에 불러줬었네. 그거 써라 이러면서 칠판에 써줬던 거. 그거 어떻게 그대로 나왔지? 그죠? 근의회. 그죠? 자, 신간회는 근의회 만들어지기 전 신민회 1907년 4월. 신간회하고 이름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정오회. 자, 정오회는 1926년 4월에 이제 만들어지고, 정오회 선언이 26년 11월에 발표가 돼. 그 정오회 선언문이 이제 신간의 결성에 직접적 계기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냥 근호에 딱 나오랬어요. 아, 이 수업을 그러면 한 5번쯤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올래나? 나 진짜, 그치? 내가 이제 여러분들 그 광해군 얘기할 때, 광해군이 이제,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선조가 이제, 그 어떤 왕세자 지위를 흔들어 놨고, 그런 상태에서 즉위를 하다 보니까, 왕위 계승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했다 그랬잖아? 적통이 영창대군이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해줬어요? 월산대군 저택이었던 행궁에서 즉위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즉위한 그 행궁이 월산대군 저택을 뭘로 키워? 궁궐로 키워. 그게 무슨 궁궐? 경운궁. 그래서 경운궁을 광해군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관 파천 하신 다음에 다시 고종이 환궁하실 때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경운궁으로 환궁해. 그래서 이 경운궁이 이제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해요. 조선은 정궁, 즉 법궁이 경복궁이지만 대한제국은 이 경운궁을 정궁처럼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907년에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켜. 순종, 융의왕제. 이분은 경복궁에서. 그래놓고 이제 아버지 고종은 그 경운궁을 그때 덕수궁으로 이름 바꿨다 그랬죠. 덕수궁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좀 뭐랄까 오래오래 만수무강, 편안하게 만수무강 하시라. 덕수궁. 쉽게 말하면 이제 노후를 보내시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덕수궁이라는 이름보다는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줘야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 대한제국 시기에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운궁이라고 하든 덕수궁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경운궁이 바로 덕수궁이다. 자, 요거 이제 광해군 때 내가 요거 얘기해 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이 경운궁이다. 그 얘기 또 한 번 나온 게,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를 어디서? 덕수궁에서. 그래서 예비일단부터, 1946년 3월에 1차, 다음에 47년 5월에 2차, 전부 다 덕수궁에서 개최됐다. 그 덕수궁이 바로 경운궁이다. 이건 어쩌라는 건지. 그냥 수업만 들으면 그냥 만점이에요. 그죠? 뭐 암기 따위 필요하지 않은 시험인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5번까지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어. 6번부터는 나오겠지. 자, 밑줄치 근데 이제 딱 나왔더니 이제 초계철교구는 난이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자, 이 나라는 토질이 비호가다. 그 다음에 큰 나무 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띄워버리고 앞에만 준다. 특히 이제 이 부분, 내가 중국 사서 기록을 잘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서 기록 중 이 부분을 가지고 제식을 주고 앞뒤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음식, 주거, 의복, 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동해 같은 경우는 의복이 고구려와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밑에다가 뭐를 줬습니까? 골장제를 줬어요. 골장제. 그죠? 골장제 주면 뭐 옥절하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골장제.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는 고구려만 용맹한 게 아니고 백제도 용맹하고, 심지어 옥저 동해 부역의 핏줄들 다 용맹하다는 말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창을 잘 다룬다, 보병전투 잘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골장제 나왔으니까 옥저, 민며느리제, 옥저, 유만에게 한나라 침입을 알리는 장군. 그러면 이제 유만이니까 이건 이제 고조선이 돼야죠. 고조선 중 위만조선. 그죠? 아니, 유만 때 한나라 쳐들어온 거 유만의 손자 우거왕 때 아닙니까? 아니, 그건 이제 고구려가 멸망당했을 때 한무제의 침략이고, 그 전에도 한나라하고 조금씩 싸워요. 그러니까 유만 때 이렇게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건사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와 우가 고요. 참, 이거 어쩌자는 건지. 초계철계국가는 원래 이제 난이도 있게 출제하기가 어렵긴 해. 그래도 정답이 1번 또 바로 나와. 자,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왕의 제2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진짜. 그쵸? 니네 그 명종 때, 명종 그러면 뭐뭐 내가 저기 때 뭐뭐 설명하냐? 이론 강의할 때 명종 그러면 첫 번째 을사사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정왕. 그 문정왕의 통치에
어떤 그 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임꺽정 도적대. 자, 이익이 성호사설에다가 조선의 3대 도적에서 누구누구를 꼽아?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그 중에 이제 임꺽정하고 장길산은 시기는 틀려요. 한 사람은 명종, 한 사람은 숙종. 근데 공통점이 이제 같은 산을 근거지로 했다. 황해도, 볼산. 그죠? 홍길동은 연산군 때. 그 다음에 임꺽정은 명종 때. 이야, 이거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출제자가 의욕이 없었나 봐. 출제자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출제했나 보지? 되게 짜증도 나고 의욕도 없고 그런 판에 작년에 이제 지방직 추가 모집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막 전라도도 추가 모집하고 전라도 말고 다른 데도 이제 추가 모집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이번에 추가 모집 또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명감은 그거 하나 했던 것 같아. 이번에 절대 추가 모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출제에 의지가 거의 안 보이지. 자, 동인과 서인의 붕당, 동서분당, 그 선조 때죠. 선조 때, 1575년. 선조 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에서 불교를 옹호한다. 그래서, 보호라는 승려, 그 다음 승과부활, 이런 거. 삼포에서 4천에서 5천 명의 일본인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에서라고 친절하게 줬네. 그럼 삼포에서 일본 놈들이 난동을 부려. 뭐라고 해야 돼? 삼포, 외란. 누구 때입니까? 중종 때. 삼포회란 1510년. 자, 명종 때 일본인들의 침략과 관련해서 명종 때 뭐가 있어요? 1555년에 을묘 외변. 그게 아니라 이제 삼포회란이니까 이때 이제 비변사를 최초로 설치하고 을묘 외변 때 비변사가 상설 기구화 된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포회란 다음에 체결이 된 건 정미약조, 임신약조고, 을묘해변은 이제 곧바로 국교 단절, 임진왜란 때까지 국교 단절 상태로 간다. 조광조가 내수사 장례 소격서 폐지 중종. 정답 2번. 문제 출제 의지가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설마 7문제 딱 그랬으니까 8번쯤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겠지. 자, 윤관이 아니기를 신이 어쩌고 이 부대를 처음 만들었다. 별기군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러면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자, 이거 윤관이 별문관을 설치한 게 언제라 했어요? 1104년. 누구 때입니까? 숙종 때인 1104년에 설치하고 이 별문관을 포함한 17만 대군으로 동북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해서 동북 구성을 설치하게 된 건 아들 예종 1108년. 그 사이 1106년에 이제 숙종에서 예종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숙종 해야지, 숙종. 정종. 진짜. 자,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그런가? 한번 넘겨. 근데 사실은 윤관이 귀주대첩 시기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귀주대첩이 이제 1018년 일이야. 여기 1108년. 무려 몇 년 시차가 있어요? 거의 100년 시차가 있어요. 당연히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니지만 니네가 이제 실전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딱 만났을 때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막 할 정신이 없다. 그럼 일단 제껴. 다음 선지 봐.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그죠? 아니 나는 예를 들어 우야소 때 어쩌고저쩌고 또는 정주성 전투에 대해 패배에 대한 충격으로 뭐 이런 말 주면 좀 공무원 문제 답지. 그런 얘기도 없이 여진족에 대항한다. 자, 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과 6위로 편성되었다. 이건 고려 중앙군이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완전히 그냥 3번 별기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나라가 또 나오긴 했는데 이건 초기 철기 국가가 아니라 이제 고대 삼국시대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사만의 종족이었는데 고령에 있대. 이야,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 있다. 그럼 무슨 가야? 대가야죠. 지금 김해에 있다. 금강가야. 그죠? 그러면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백제. 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하였다. 신라, 지증왕.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저게 무슨 얘기예요? 5세기 후반에 대가야가 다시 한번 가야 연맹을 결성시켜서 후기 가야 연맹. 그러면서 이제 대가야가 자신감을 갖고 소백산맥 넘어 지금의 이제 남원 지역까지 진출을 해요. 근데 6세기 초에 백제의 왕이 누구? 무령왕.
곧바로 무령왕한테 반격맞고 쫓겨나. 그래서 다시 소백산맥 넘어 동쪽으로 다시 밀려나. 그래서 대가야가 그 사건 때문에 6세기 초반이 522년이지. 522년에 신라 거풍왕과 대가 인의왕이 혼인동맹을 체결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얘기 해줬잖아요. 관사성 전투 때는 다시 이제 백제 쪽으로 잠전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강가야가 거풍왕한테 항복하는 532년. 대가야고 혼인동맹 체결한 게 522년이고, 그로부터 10년 뒤 532년에 금강가야가 거풍왕한테 항복해요. 그럼 그만큼 신라가 이제 낙동강 하류 쪽으로 압박해 들어왔다는 거니까 가야연맹 입장에서 배신의 행위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백제 쪽으로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호남 동부지역, 그러면 지금의 저기 남원 그쪽 지리산 인근 신라를 도와 낙동강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하였다. 고구려. 그러니까 3번이야. 자, 이쯤 되니까 이제 푸는 사람도 의욕이 사라지지. 야, 이거 그죠? 설마 10번까지 10문제 중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 10번쯤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설마가 사실이야. 자, 대흥이라는 독자적 언어. 대흥, 고려, 다시 대흥, 발의 문학. 대흠무, 발해문학. 그 다음에 일본이 일본과 공식적 국교를 맺은 게 무왕 때. 그때 무왕 때는 고구려의 영토를 다 회복시키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하였다. 해서 이제 고구려 계승을 문왕 때는 문왕 때는 고려 국왕, 고려국 왕, 고구려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한편 천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문왕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제 가장 큰 변화, 당과 친선 관계. 그래서 당나라에 이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신라도 개설하고 문왕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왕과 맞물리는 남쪽 신라의 왕이 누구냐? 원래는 이제 효성왕부터인데 효성왕이 이제 성덕왕하고 경덕왕 사이에 효성왕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래서 효성왕은 그야말로 안물, 그지? 앙금 안 물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경덕왕부터 그냥 하셔도 돼요. 경덕왕, 그 다음에 해공왕, 여기까지가 이제 중대신라. 끊기고 하대신라 넘어가지.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이야. 그래서 원성왕 때 일길찬 백원가 그런 사람을 이제 발해 사신으로 원성왕 때 한번 보내고, 나중에 헌덕왕 때 급찬 숭덕을 또 발해 사신 한번 보내고, 신라가 공식적으로 발해 사신 보낸 거 딱 2번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원성왕 때. 자, 그러면 노급해지 경덕왕. 그 다음에 노급해지네. 부활인 줄 알았어. 자, 노급해지니까 신문왕. 그러면 이제 신문왕이면 발해가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7세기 후반이에요. 발해는 7세기 말, 그지? 698년에 건국을 하니까. 청해진 설치 누구냐? 흥덕왕. 9세기 이제 초반에서 중반 간의 시점. 그죠? 요때 맞물리는 발해의 왕이다 그러면 선왕이 맞물립니다. 발해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 대인수. 여기 이제 흥덕왕하고 맞물리고, 신문왕 때는 발해는 아예 존재 안 했었고, 3대목을 편찬하였다. 누굽니까? 진성 여왕인데, 10세기 이제 9세기 말이 되죠. 9세기 말 진성 여왕. 저 시기는 이제 발해가 약간 혼란을 겪는 선왕 이후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딱히 맞물리는 발해의 왕, 그것까지는 나도 암기 안 해. 왜냐면 우리는 선왕까지 딱 암기하고, 그리고 10세기 초반에 발해가 멸망당했다. 마지막 25번째 왕이 애왕이거든.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시는 왕들. 그래서 상관없어요. 9세기 말. 독서삼품과 원성왕이잖아. 여기가 정답.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야, 여기까지는 딱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하나도 안 보였어요.